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 대 유벤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 승리로 리그 5위로 올라섰다. 지난 시즌 챔스 진출에 실패했기에 이번 시즌에는 4위 안진입을 노리는데 3연승에 성공하며 기회를 잡았죠. 주중 스페치아 전에서는 스페치아의 추격을 뿌리쳤는데 자파코스타가 측면을 휘저으며 두 경기 연속골에 성공했고 무리엘도 모처럼 골맛을 봤다. 후프마이너스의 보국이 이후 중원도 경기력이 살아났죠. 유벤투스는 네체를 잡고 4위권과 격차를 유지했다. 알레그리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며 4월 이후 3연패를 당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았기에 나름 의미 있는 승리였다. 그러나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하긴 어렵죠. 주중에 유로파 준결승 1차전 일정이 있기에 그 경기를 위해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 가동이 유력하다. 블라우비치와 코스티치 등 주중에 풀로 뛴 선수들 대신 밀리크와 키에사 등이 먼저 나설 것입니다. 유벤투스는 리그 3위의 성적을 내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또 가장 중요한 일정인 유로파 4강을 위해 이번 원정에 전력을 다하기 어렵죠. 쿠프마이너스와 데론의 중원 장악이 있을 것이고 자파코스타와 메을레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공략할 아탈란타가 경기를 리드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리노 대 몬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리노는 지난 라운드에서 삼프도리아를 제압했다.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부운지오르노의 골이 나왔고 교체로 들어온 펠레그리가 모처럼 골맛을 봤죠.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순위권과 승점 차가 나기에 내년 시즌에도 자국 리그에만 나서야 하지만 그래도 주축 선수들이 시즌 전 대거 나간 것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결과죠. 일리치를 필두로 리네티와 리치가 중앙을 잘 지켜냈고 미란 척도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AC 몬차는 주중 경기에서 AS 로마와 비기며 연승이 끝났다. 그러나 강팀인 AS 로마 상대로도 경기 내용에서는 외려 앞서며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죠. 라치오전 패배 이후 나선 5경기에서 3승 2무의 성적인데 인터밀란과 피오렌티나 등 강팀을 연달아 제압했다. AC 밀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구단주와 단장의 전폭적인 전력 보강 속에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AC 몬차는 최근 원정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는 등 경기력이 크게 올라온 상황이다. 데니 모타와 콜파니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도 즐비하죠. 그러나 세리에 A 최고의 중앙 수비력을 자랑하는 리치와 리네티 등 홈팀의 중원을 쉽게 넘어서긴 어렵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아스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최근 3연승에 성공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리그 3위를 지키고 있다. 맨유가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 패했기에 이제 경기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칼럼 윌슨은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기록 중인데 출전 시간 대비 그 기간 가장 많은 골을 터뜨렸고 기마랑이스와 윌록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다. 알미론과 머치 등은 부상으로 빠진 생막시망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죠. 아스날은 런던 라이벌인 첼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맨시티와 1위 경쟁 중이다. 그러나 맞대결을 패했고 1경기를 더 치룬 상태기에 상황은 좋지 않다. 모든 경기를 승리하고 맨시티의 패배를 발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남은 라운드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센터백 자원인 살리바를 제외하면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다는 점도 팀에게는 큰 힘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아스날은 수비라인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어렵다. 자카와 웨데가르트가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최전방 공격진과 간격을 좁힌 공격적 운영을 할 텐데 기마랑이스와 윌록이 나설 홈팀 중원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죠. 조엘링턴과 알미론이 화이트의 느린 발을 넘어서 측면을 공략할 것이고 이삭과 윌슨의 마무리가 있을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우세해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는 다소 아쉽기는 했고 공격진들의 집중력도 부족했지만 세밀한 플레이가 비와 좋지 못했던 날씨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판의 판정 시비로 꽤 시끄러웠던 경기였죠.
볼프스부르크가 언더독 입장에서 강호들을 잘 잡아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는 했는데 올 시즌 원정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 참고로 올 시즌 볼프스부르크는 원정에서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전패입니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는 도르트문트 듀란빌, 모레이, 슐로터백, 베니에, 쿨리발리, 볼프스부르크 은메차, 나크로이스, 실바. 참고할 경기 데이터는 기대 득점 1.86골 대 1.26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45%, 양팀 합산 기대 득점 3.23골, 통산 상대 전적 35전 22승 5무 8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언더,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49%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주중 우디네세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33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이미 그 경기 이후 도시가 마비되는 등 셀레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죠. 시즌 막판 다소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워낙 중반까지 이유건과 격차를 크게 벌렸기에 큰 위기는 없었다. 이 경기는 로테이션 가동 가능성도 있지만 홈팬들 앞에서 경기 이후 우승 축하를 해야 하기에 승리하려 할 것입니다. 피오렌티나는 다음 주 중에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 1차전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리그에서 순위로 유럽 대항전에 갈 수는 없기에 큰 의미가 없는 나폴리의 원정보다는 바젤과의 준결승에 집중할 것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쿠아메와 보나벤투라, 브레칼로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출전할 수 있죠. 우승 확정 이후 경기기에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세리에 A를 넘어 세계 최고의 뎁스를 자랑하는 팀답게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시메오네와 라스파도리, 덴메와 지엘린스키 등 출전 시간이 주중에 없었거나 짧았던 선수들이 피오렌티나 수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메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팀당 4라운드 정도가 남은 EPL에서 강등권의 승점 4점 차로 앞서 있다. 아직 잔류를 장담할 상황은 아니지만 유리한 입장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3연패를 당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았기에 이번 라운드에서 반등이 필요하죠. 홈에서 승전을 따내야 강등권과 격차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EPL에 남을 수 있다. 포르날스와 보인, 벨라마 등을 앞세워 홈에서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주중 경기에서 인저리 타임에 페널티킥을 내주며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제치며 3위로 올라갈 수 있었기에 아쉬운 결과였죠. 최근 수비진의 부상자가 늘어나며 공격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린델로프와 말라시아, 완 비사카와 루크쇼가 100% 나설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주중 원정 경기에서 팀 중원의 핵인 수책과 데클란 라이스, 센터백 아구에드가 장염 증상으로 결장했었고 이 경기 역시 복귀가 불투명하죠. 조우마와 쿠팔 등 핵심 수비진이 이미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수비진의 부담이 크다. 베오스트를 중심으로 산초와 레쉬포드가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메뉴가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레체 대 엘라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체는 강등권 팀들과 승점 4점 차이로 앞서 있다. 비록 지난 라운드에서 유벤투스에 패하긴 했지만 4월 이후 나폴리와 우디네세 등을 잡은 것이 컸죠. 이 경기는 직접적으로 잔류를 위해 경쟁 중인 팀을 상대하기에 홈에서 집중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수비를 우선으로 하며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곤잘레스와 유수프 말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확실하게 최종 수비와 간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주중 경기에서 인터밀란에 대패했다. 최근 페이스가 워낙 좋았고 홈경기였기에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노렸는데 6골을 실점하고 말았죠. 너무 라인을 올린 것이 강팀 상대 완패로 이어졌다. 그래도 아직 17위와 승점 차가 없는 18위기의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 가이치와 논지, 칼론과 베르디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을 모두 내보낼 것입니다. 두 팀은 만나는 경기마다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레체가 홈에서 텐백성 플레이를 할 것이기에 쉽게 골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레체는 세리에 A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인 움티티의 안정적인 수비 라인 조율 속에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트로아 대 P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로아는 남은 5경기에서 2패를 당하면 강등이 확정된다 때문에 리그 우승을 노리는 1위 팀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없죠. 무승부는 큰 의미가 없기에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 골을 노려야 한다. 발데와 우구보 등 최전방 공격 자원 외에도 오도베로와 라루치 등이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PSG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를 노릴 것입니다.
PSG 파리 생제르맹은 마르세유와 랑스 등 추격자들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패를 당했는데 로리앙 상대로는 홈에서 완패하기도 했죠. 게다가 메시가 지난 라운드 경기 이후 사우디 여행을 다녀오며 팀의 징계를 받았고 풀백인 하키미는 징계로 결장한다. 악재가 겹치는 최근 상황입니다. 트로아의 홈이고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에 PSG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내 외적으로 이슈가 많지만 전력차를 극복할 정도는 아니죠. 베라티와 파비안 루이즈가 나설 원정팀 중원이 상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음바페는 상대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넘어설 것이다. 비티냐와 에메리 등 PSG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지원할 공격 자원들도 충분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